자, 오늘 이제 6번째, 이제 횟수는 자꾸 가고, 저는 능력의 한계를 점점 느끼고, 근데 뭐, 이제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면 되니까. 예, 오늘은, 저번 강의 때 이어서 액티브 레코드의 밸리데이션에 이어서 이제 콜백, 그리고 콜백의 사촌격인 옵저버에 대해서 루비 온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이그레이션 부분 강의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가이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체인지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기존의 테이블을 변경하는 체인지 테이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예 체인지 메소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업다운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네 번째가 우리가 흔히 이제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이제 컬럼을 하나 추가할 때 그때 이제 기존에 이미 있는 레코드들의 추가된 컬럼의 값을 일괄적으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지만 굳이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혼자 개발자, 1인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협업으로 한 사람 이상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상황을 이제 레일스 가이드에 보면 기술이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개발자가 있는데 B가 Q가 뜨는 사이에 두 번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작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프로덕트라는 모델에다가 플래그 컬럼을 하나 새로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말했지만은 요 명명하는 방법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add to 그 다음에 모델 이름 추가할 플래그 이름,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그 rake generate migration 그 다음에 add flag to product 한 다음에 flag string 뭐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모든 데이터에 대한 거는 액티브 레코드로부터 상속받는 클래스로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 중에서도 액티브 레코드 중에서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모듈 부분을 이제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언급한 것 같이 이제 체인지 메소드를 작성해서 이 체인지 메소드는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으로 업다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죠.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있다고 그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dd 컬럼이고, add 컬럼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갖다 롤백 할 때 다운 스테이트로 만들 때 자동으로 remove 컬럼이라는 것을 레이즈가 인식해가지고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change 메소드 에서 이제 정의하는 메소드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자동 업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change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add column 해서 products 테이블에다가 불린형의 flag 컬럼을 하나 추가하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 모델을 모두 가져와서 하나하나의 프로덕트 레코드에서 플래그 컬럼을 false 값으로 업데이트하라. 여기 보시는 느낌표는 아시다시피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얘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그런 기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업데이트 attributes 하면은 자동으로 호출한다고 이전 시간에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호출하는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스킵하는 메소드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컬럼을 추가하고
기존 레코드에서 해당 컬럼에 대한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한 컬럼에 대해서 프로덕트 모델 클래스에서 이렇게 플래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추가해 줍니다. 그것은 presence true라는 옵션을 써서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플래그를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는 증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이제 했는데, 그건 뭐냐면 똑같은 프로덕트 모델에다가 fuzz라는 컬럼을 추가하는 마이그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은 똑같고요. 컬럼 이름이 fuzz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고, fuzz에다가 fuzzy라는 스트링 열을, 아까는 불린형이었나요? 요거는 이제 스트링 문자 타입으로 했고, 똑같이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주는데, 여기 유심히 보시면은요, 똑같이 fuz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밸리데이션 하는데, 앞에서 만들었던 flag도 presence가 똑같은 문장이었죠. 근데 이걸 두 번 쓰지 않고 이렇게 컬럼을 나열하고 뭐 몇 개라도 나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옵션을 주게 되면은 flag 컬럼과 fuzz 컬럼에 대해서 presence true라는 밸리데이션을 액티브레이트 메소드가 실행될 때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라는 커맨드 라인을 써서 A라는 개발자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B라는 개발자가 휴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복귀해서 보니까 A 개발자가 두 번의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 커맨드 라인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RB 클래스 파일에서 밸리데이션을 추가한 상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커맨드 라인에서 rake db migrate 커맨드를 실행을 했죠. 했더니 이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rake aborted, rake가 취소되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은 취소가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메소드 fuzz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런 게 나왔냐면은, 사실 B 개발자가 다운로드 받은 프로덕트 클래스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flag와 fuzz 두 개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B라는 개발자가 마이그레이션을 명령을 실행했을 때는 첫 번째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우선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시작될 때 내용을 보시면 보니까 update attributes라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실행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밸리데이션을 호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호출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게 밸리데이션 호출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때 호출하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fuzz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테이블 컬럼에 보면 이 fuzz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가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레이크 작업할 때 이 fuzz라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솔루션의 가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참 레이스가 보면은 여기에 지금 아까 만들었던 마이그레이션 클래스에 이렇게 클래스를 임시 클래스를 똑같은 이름의 임시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액티브 레코드의 베이스에서 상속받습니다. 사실 레이즈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핸들링은 액티브 레코드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는 이러한 클래스 정의에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냐면은 database.yml에 있는 db connection 부분의 정보를 이용해서 있는 테이블에 프로덕트 이름을 가진 거에 대한 정보를 얘가 이 정의로 프로덕트 모델 클래스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건 실질적인 테이블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죠. 컬럼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가 없죠? 호출 밸리데이션을 정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요 클래스 안에서 임시 클래스를 또 만들어준 거죠. 왜 이런 동작을 하냐면은 아까 그 레이크 마이그레이션 할 때 업데이트 어트리뷰츠가 밸리데이션 도출한다고 했죠. 그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걸 작업할 때 여기서의 그 업데이트 어트리뷰츠는 요거를 이용하게 되죠. 임시 템포러리 클래스를.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요거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또 하나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는 프로덕트 리셋 컬럼 인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던 액티브 레코드의 프로덕트에 대한 컬럼 캐시 정보를 리프레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해주게 되면 방금 추가한 정보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프로덕트 모델에 대해서 각각 레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작업을 해줍니다. 그때 프래그 트루로 값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밸리데이트 된 부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 작업을 할 때 분명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작업하다 보면 요 컬러 하나 추가해야겠다. 추가할 때 그럼 기존 데이터 기존에 있는 레코드 대해서 이 필드 값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자주 씁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자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위에 임시 클래스를 만들고 뭐 없죠. 이름만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프로덕트 리셋 컬럼 인포메이션을 써주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작업을 일괄 작업을 해주면 된다. 자,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파일도 똑같은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만들었던 클래스 파일에서 요 빨간색 테두리 한 부분만 추가해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저번에 그냥 빨리 지나가서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했고요. 콜백과 업소브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진행될수록 사실은 터미널에서 작업하는 게 지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에 한번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끼리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서 공동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기트 서버도 지금 세팅 다 해놨기 때문에 그 각자의 퍼블릭 키 값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서버에 등록을 시킬게요. 그럼 등록시키면은 그걸 각자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이제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강의 진행한 내용 가지고 하면 대화가 되거든. 우리 그때 우리 공부했던 거 이거 이렇게 합시다. 아마 저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조금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가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좀 알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루비 온 레일스 가이드의 웹사이트에 공식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인덱스 보면 두 컬럼이 있어요. 왼쪽에 MVC 모델에 대해서 일괄적인 내용이 있고 오른쪽 컬럼에 조금 더 깊숙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컬럼의 진도가 다 나가면 일단 MVC가 다 끝나면은 우리끼리 이제 상의를 해서 뭐 조그만 하는 걸 이제 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중간중간에 오른쪽 쪽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죠. 실제로 코딩해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가 또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이제 콜백은 액티브 레코드의 그 밸리데이션과 같이 이제 묶여서 설명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연관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콜백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게 글로 돼 있는 거 봐야 기술 해봐야 뭐 듣는 분들이 뭐 책 보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 해봤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의 밸리데이션 그리고 콜백, observer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액티브 레코드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티브 레코드는 레이즈에서 DB 테이블에 대한 커넥션을 모든 정보를 얘가 갖고 있고 중간에서 핸들링 해주는 그런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액티브 레코드와 교감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액티브 레코드에 많은 메소드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보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에서부터 모델 클래스는 상속을 받죠. 그래서 이제 모델 클래스 파일에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모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정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 클래스라는 개념은요. 오브젝트라는 것은 그 정의된 파일에서 실질적인 데이터 값이 들어가는 실제 실물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정의하고 그다음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한 정의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은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그런 템플릿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형태 이게 이제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작업들이 또 아니면은 이제 클래스 모델에서 우리가 액티브 레코드 new 만들고 create 하는 그런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new 한 다음에 우리 실질적으로 데이터 집어넣고 save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객체, 여기서 객체라 하면 하나의 레코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하나의 레코드가 생명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일단 생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데이터를 변경해서 갱신을 하게 되겠고, 또 이 데이터는 필요 없게 되니까 또 삭제가 되는 이러한 생명 주기를 밟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크레이시나 업데이트란 액티브 레코드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명령으로는 이제 insert라는 명령이 만들어지겠고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SQL 명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밸리데이션 부분, 밸리데이션 부분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이러한 세이브 과정이나 다시 말해서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 과정이 되기 직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직전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ind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소드를 find 메소드라 하죠. 예를 들면은 뭐 프로덕트 모델을 쓴다면은 product.all 하면은 모든 프로덕트의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불러오라는 뜻이죠. 그다음 product.first 하면은 첫 번째 레코드만 불러오라는 뜻이고, 또 product.last 하면은 마지막 레코드만 불러오라. 또 product.find 그다음에 파라미터로 id 값을 넘기면은 해당 id 값에 대한 레코드만 불러오라. 이런 유의 메소드를 find 메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find 메소드는 데이터를 액티브 레코드로 객체로 로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이 그림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다 하나의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콜백은 뭐냐? 각각의 그거를 하나 이벤트로 본다면은 before 이벤트와 after 이벤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before와 after 두 개를 동시에 하는 around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바로 콜백 이름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다 머리에 암기하나 하다가 이제 요 모식도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create와 update는요 실질적으로 save라는 거하고 일괄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장하기 전에 밸리데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밸리데이션 작업은 저장할 때 실질적으로는 크레이시나 업데이트란 부분으로 실질 동작 자체가 SQL문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럼 실제로 보세요. 여기 지금 콜백에 가용한 우리가 이제 레이스에 쓸 수 있는 콜백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객체를 만들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콜백이 호출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순서대로. 자, 순서를 보시면 보세요.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생성할 때 보면요. validation 전에 before validation. validation 끝나면은 after validation. 그 다음에 save를 하는 과정에서 save, before save.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처음에 만들 때는 before create.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around create.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after create. 그 다음에 요까지가 다 save라는 개념을 본다면은 마지막에 after save라는 콜백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이 위에 있는 글을 외울 필요가 없이 요 모식들을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면은 아, 내가 요 이벤트에서는 요 콜백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create 대신에 업데이트 쪽을 생각합니다. before validation, after validation, before save, before update, around update, after update, after save. 또 destroy는 사실은 가이드에 이게 요 around가 before, after고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before destroy, after destroy, around destroy.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은 되어 있어요. 어떤 가이드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벌써 강의 내용의 대부분을 다 설명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콜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액티브 레코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할 때 생성과 갱신과 삭제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이제 실행하는데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 어느 순간, 어느 이벤트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자기가 더 넣고 싶을 때 그때 이 콜백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콜백은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 메소드를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까 객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의 어느 모멘트, 어느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의 before, after, 그다음 around 이런 쪽에 이벤트와 명명, 이름 조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클래스 유저 클래스 코드 베이스를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이즈의 데이터 핸들링 클래스 모델 클래스는 전부 다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 모듈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추가했죠. 유저에는 이미 로gin과 이메일이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복수계로 같이 기술할 수 있고 똑같은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presence true 반드시 요 컬럼 값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콜백에 대한 정의를 해줍니다. before validation 맨 처음에 일어나는 콜백 이벤트죠. before validation 뭘 해주느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심볼형으로 기술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마치 이렇게 하나의 메소드처럼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이 프로텍트 지정자는 아시죠? 접근 지정자죠. 프로텍트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프라이빗이 있죠. 디폴트는 다 퍼블릭이죠. 프로텍티드와 프라이빗은 차이가 있죠.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요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유저를 상속받는 그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에서 상속받는 특정 또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거를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 바로 이거 쓰면 된다 이 뜻이죠. 이러한 상속에 대한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모델에 만들었을 때 스카폴드 했을 때 만들어진 자동 만들어지는 컨트롤러 그것도 결국은요.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라면 유저 컨트롤러는 자세히 보면 정의를 보면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특정 기능, 특정 로직을 구현할 때는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RB에다가 기술해주면 어플리케이션 RB에서 상속받는 모든 내부에 있는 클래스에서 다 그 로직을 반영한다는 거죠. 메소드를 저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철저하게 객체 지향적인 그런 루비 코딩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밑에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콜백을
등록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블록으로 지정했습니다. 블록. 위에는 메소드 형태의 매크로 뭐라더라? 매크로 스타일의 클래스 메소드라는 이런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하여튼 매크로 스타일의 클래스 메소드 방식이라고 그러고 밑에 부분은 블록 형태로 이제 콜백을 지정해 준다. 근데 넘어갈 때는 이렇게 블록 변수로서 유저라고 소문자를 써줍니다. 이거는 유저 아니라도 퍼슨 해도 아무 상관없죠. 이거는 어차피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를 같이 쓰면 편합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유저라고 넘겨주게 되고, 그 유저 클래스의 이름에다가 만약에 그 유저 클래스가 비어 있게 되면은, 브랭크는 뭔지 알죠? 화이트 스페이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브랭크와 닐과의 차이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유효한 그 값이 없는데 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도 있고, 화이트 스페이스는 그냥 스페이스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는 유저의 로그인 컬럼의 첫 글자를 대문자화해서 유저 네임에다가 삽입을 해줘라. 다시 말해서 유저를 하나 새로 생성해서 저장하기 직전에 요런 콜백을 호출하라 이 뜻이죠. 이 내용은 흔히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로직이죠. 예를 들어서 회원 등록을 받을 때 이제 그 네임을 last name, first name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ccount name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넣을 수 있는데, account name을 빼먹었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account name이 블랭크 있을 때는 이메일에 골뱅이 앞에 있는 그거를 account 이름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로직을 구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콜백을 등록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코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도식화된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을 머릿속에만 딱 집어넣으면은 저런 콜백의 절차상의 순서를 외울 필요 없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콜백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특수 콜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initialize, after initialize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after find라는 이 두 가지의 콜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조금 특수해서요. 이름에서 짐작을 하겠지만 after initialize라는 것은 액티브 레코드 객체가 초기화되고 나서 호출하는 콜백 함수죠. 또 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inder 메소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콜백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after initialize와 after finder 이 두 개의 콜백이 그러면 일어나는 순서는 뭐가 먼저 일어나느냐?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레코드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액티브 레코드 객체에다가 넣어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러오는 게 먼저 발생하겠죠. after find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initialize가 일어난다. 그 예를 이 코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저 클래스에서 after initialize 콜백을 정의해줬고 동시에 after find 콜백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요거는 스탠다드 아웃 터미널에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puts를 썼죠. 그래서 new 클래스, new 모델을 하나 새로 만들었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현재 연결 안 된 상태죠. 쉽게 말하면 껍데기를 만들었습니다. 껍데기를 만들었더니 뭐가 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after initialize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you have initialized object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함수인 user first를 호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인 게 뭡니까? 객체를 find 했습니다. 이거는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서 맨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오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DB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러오죠. 그래서 find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러와서 액티브 레코드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after initialize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요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콜백을 그러면 그 자동으로 콜백을 호출하는 메소드는 뭐가 있느냐? 왼쪽에 보는 것처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보시면은 뭐 저것도 뭐 대충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아까 우리가 도식에서 그린 것처럼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어느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콜백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대충 다 있어요. 특수한 것도 있죠. 특수한 것도 있죠. 뭐 인크리먼트, 뭐 토글, 밸리드 뭐 이런 것도 있죠. 있지만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fter find callback을 호출하는 거, 그거는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ind method가 뭐가 있느냐를 알면 되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 예를 들어 여기서 product라고 하면은 product.all 하면 모든 클래스를 불러와라. 이 메소드들은 쿼리 메소드들이죠. 쿼리 메소드. 그래서 select 하는 메소드들이죠. select에서 오는 건데 all은 select 그다음에 그 눈표시 from 테이블 이름 이런 SQL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rst는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와라. find는 요 안에다가 레코드 ID 값을 주면은 특정 아이디를 가진 레코드를 불러와라. find all은 find를 하면요 하나의 레코드만 불러옵니다. 그러나 find all을 하면요, 그래서 find all 한 다음에 그래서 name equal 그다음에 k로 k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면 k로 시작하는 모든 레코드를 불러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all을 쓰고 안 쓰고는 finder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d 써놓고 왜 레코드가 하나 이상일 텐데 왜 하나밖에 안 오나 이렇게 이럴 때는요 all을 붙이면 됩니다. find all.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find all by attribute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의 속성 중에 name이 있고 age가 있다면요, find all by name, 또 find all by age. 그러니까 그 해당 모델의 각 속성 값을 attribute 값을 find all by 뒤에 붙이면 쉽게 SQL문을 작성 안 해도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 이게 편리한 거죠. 결국 레이즈는요, 개발자가 raw SQL 스크립트문을 전혀 손을 안 대고도 실질적인 백그라운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SQL 스테이트먼트 문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쿼리를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있는 find by attribute. 요거는 뭡니까? 위하고 아래의 차이는 find by attribute는 하나의 레코드만 잡아오지만 find all은 해당하는 모든 값을, 모든 레코드를 다 불러온다. 그러니까 스코프, 그러니까 레인지를 all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 옵션으로. 그 다음에 find by attributes, 그 다음 느낌 표시 있으면 이제 이해되시죠? 느낌 표시가 있을 때 해당 속성에 대한 값이 없으면, 해당 속성의 레코드가 없게 되면은 예외를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표시를 동시에 쓸 수 있다. last는 마지막 레코드를 불러오라. 이제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예? 느낌표가 없으면 만약에 레코드 내용이 없으면 예외가 발생 안 되는 거죠. 그냥 쭉 진행돼 본다는 거죠. 저게 있으면 멈추고. 그렇죠. 예외가 탁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할 때 저거를 쓰면은 디버깅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코딩 해보니까 저 파인드를 하다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에러가 안 났는데 왜 이게 어디서 이게 문제인지 그 디버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뱅 표시는 저런 용도로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after finder callback은 finder method u 하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호출되는 callback method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느낌표가 있는 것들 이게 모든 거를 무조건 다 붙이게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보세요. create 붙이고 디크리멘트도 있고 뭐 없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번 시간 날 때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면 좀 알려주세요. 프라그에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뭐 무조건 다 콜백이 호출되느냐? 또 콜백이 호출 안 되는 메소드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목록을 해놨어요. 디크리먼트, 뭐 디크리먼트 카운트, 뭐 딜리트. 근데 딜리트는 그냥 딜리트. 그러니까 여러분 딜리트와 디스트로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액티브 레코드의 메소드 중에 딜리트와 디스트로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실에 아마 링크 해놔서 올려놨을 거예요. 그 구분점은 딜리트는요 밸리데이션 안 합니다. 디스트로이는 밸리데이션 한다. 맞죠? 디스트로이 밸리데이션 할 게 있나요? 디스트로이에서 밸리데이션을 할 게 아까 근데 아까 있었잖아요. 애프터 디스트로이. 아니요, 그러니까 애프터 밸리데이션은 없었고 애프터 비포 디스트로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스터, 그러니까 차일드, 페런트 객체와 차일드 객체가 있을 때 페런트 객체를 삭제했을 때 차일드 객체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정하는 게 있죠. 디펜던트 디스트로이단 말이죠. 그래서 디펜던트 딜리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딜리트 할 때는 밑에 그 차일드에 대해 삭제를 안 한다. 그거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했던 건데 제가 좀 전달을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딜리트와 디스트로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 시간 날 때 한번 확장 보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도표로 비교를 했죠. 콜백 호출을 하는 메소드와 하지 않는 거. 이게 제 도표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일은 슬라이드 쉐어 쪽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팅 엑스큐션. 그러면 실질적으로 콜백이 그러면 호출되다가 중간에 스탑 되는 건 언제 스탑이 되느냐. 그럼 이런 콜백은 또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죠. 레일스에서는 사실 이런 콜백이 호출될 때요.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 메모리상 큐상에 누적이 됩니다. 스택. 여러분 뭐 스택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콜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인 콜백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콜백들이 이렇게 큐상에 누적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큐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레이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큐상에 스택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콜백 우리가 등록하는 그 콜백도 스택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 자체도 스택에 올라갑니다. 자, 이 큐가 나오는 이유는요. 트랜잭션이란 그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과 같이 싸잡아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콜백에 before가 붙은 콜백들이죠. before가 붙은 콜백들이 실행될 때 어떤 뭐 결과가 false를 리턴하든 또는 실제로 예외가 발생하든 그 두 경우에는 그 콜백 요 트랜잭션 자체 스탑이 되고요. 롤백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저 Q가 어느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일련의 잡 트랜잭션이 저런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스탑이 되고 롤백이 된다. 그러면은 애프터 콜백도 있죠, 그죠? 애프터 콜백은 어떻게 되느냐? 애프터 콜백은요, 그 리턴 값이 false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애프터 콜백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익셉션만 발생했을 때만 아마 스톱 롤백이 된다.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문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써놨어요. 어쨌든 간에 요 Q상에 올라가서 콜백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저런 롤백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Q상에 저렇게 누적이 돼서 이벤트 콜백 하나의 묶음으로써 저런 트랜잭션 그런 형태로 일어난다. 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콜백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콜백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릴레이셔널 콜백이죠. 여러분 용어 자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겠지만요.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만들 때 어떤 두 클래스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설정할 때도 저런 콜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페어런트 객체와 차일드 객체
를 선언하는 그 클래스 선언이죠. 그 위에 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유저는 has many post를 가지고 있고 포스트는 belongs to user가 되겠죠. 어쨌든 유저의 클래스에서 has many post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서 dependent destroy를 선언해주게 되면 유저를 삭제하게 될 때 destroy 하게 될 때죠. delete가 아니라 destroy 하게 될 때 dependent하게 이어서 post도 삭제를 해주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즈는 이 코딩 방식이 마치 그 영어를 하는 문장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하기 때문에요. 이제 문법이 어떻게 되더라. 이걸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머리에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해즈맨이, 이거는 디스토이에 의존을 한다.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는, 보십시오.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에서 상속받습니다. 전부 다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belongs to user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그럼 포스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콜백을 하나 지정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등록을 합니다. after destroy. 뭐냐? 포스트를 삭제한, destroy 한 후에는 어떤 콜백을 호출하라. 자, 이 호출 방법 두 가지 중에 요거는 매크로 스타일의 클래스 메소드 방식을 씁니다. 그죠? log destroy 액션 심볼을 쓰는데 이 심볼은 그 바로 밑에다가 메소드로 정의를 해줍니다. 자, 터미널에다가 post destroyed를 표시해주라 라고 하는 콜백을 기술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ind 함수인 first를 호출하게 되면은 유저 id 1에 대한 클래스 객체가 하나 여기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저 그 해당 요 유저 가지고 has many post 상태에 create bang 표시를 하면은 생성해서 저장하란 말이죠. creation 한 다음에 save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포스트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가 여기 표시되죠. 이 포스트는 포스트 아이디 고유 아이디가 있겠죠. 그 다음에 has many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유저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요 연결 관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유저 아이디 값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설정한 게 아무것도 없죠. 요게 마술입니다. 매직이다, 매직.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갖다가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레이즈가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일일이 개발자가 페어런트 객체와 차일드 객체 사이 연결하는 저런 foreign key 값들을 일일이 다 건드려 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소시에이션을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레이즈가 자동으로 알아서 뒤에서 알아서 해준다.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괴를 하겠습니다. 유저 자체를 아예 디스트로이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디스트로이는 그냥 딜리트하고 다르죠. 그래서 디스트로이 하게 될 때 요 옵션이 발동이 돼가지고 포스트를 갖다가 삭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스트가 삭제될 때 그때 이것이 호출된다. 그래서 포스트 디스트로이드가 여기 표시가 되고 결과값이 여기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어소시에이션이 선언되어 있는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콜백을 정의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밸리데이션 할 때도 조건 검증하는 방법 있었죠. 여기서도 똑같은 형태로 콜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콜백은 조건이니까요. 컨디션은 if not인 unless. 그러니까 if와 unless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방법은 심볼로 할 수도 있고 스트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크 객체로 할 수 있다. 프로크 객체는 뭐라 그랬죠? 코드 블록을 불러올 때 저런 식으로 프로크에다가 지정해주면 코드 블록을 가져왔다가 보냈다 할 수 있죠.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컨디셔널 콜백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심볼로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if not은 unless 심볼로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order class, order 모델에서 before save 저장 전에 콜백을 이제 등록해 줍니다. 뭐라고? normalize card number라고. normalize card number는 어디 정의가 돼 있겠죠. 여기 지금 생략이 돼 있나요? 여기는 안 보이죠. 어딘가에 정의돼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컨디셔널 콜백을 더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조건을 콜백 그 끝에다가 symbol in if symbol에다가 해시 형태로 요 심볼 형태로 봅니다. paid with card 이것도 역시 메소드로 어딘가에 정의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요 뒤에 메소드 뒤에 퀘션 마크 있는 건 뭐죠? 퀘션 마크 있는 거는 요 메소드의 리턴 값은 불린형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게 심볼형으로 했지만 요 if 다음에 같은 내용을 갖다가 스트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에 들어가는 문자열은요, paid with card. 이렇게 똑같은 메소드를 심볼로 보낼 수도 있고, 스트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크 형태로, 코드블록 형태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if 조건을, 오더가, 카드로 지불을 할 경우에만 콜백 호출해라. 어떤 호출하느냐? 카드 넘버를 정상화해서 해야 된다. 그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오더에 입력되어 있는 카드 넘버를 저장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된 카드 넘버인가를 콜백으로서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 밸리데이션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취한다. 예, 이야기했습니다. 저 스트링으로 넘기면 예. 그 받는 쪽에서 뭐 이밸리에이션 같은 함수를 통해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페이드 비드 카드는요. 요 밑에 정의가 돼 있죠. 예. 메소드 정의돼 있죠. 스트링으로 넘기면 요것도 넘겼을 때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이스가 이 두 개를 똑같이 다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레이스는 개발자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심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트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단 차이라면 심볼과 스트링 요거 한 묶음, 그다음에 프로크로 구현한 묶음. 프로크로 쓸 때는 아주 간단한 그런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쓰면은 한 줄짜리 원라인 코딩을 할 때 유용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저보다는 예. 앞에 소문자잖아요. 예. 여기 요거요. 예. 요거 그거라서 그래요. 저기 로컬 변수. 블록으로 넘긴 로컬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더는 이 오더가 아닙니다. 예. 안에 밑에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 요거다는요. 예.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이름에다 소문자 써가지고 로컬 변수 넘기는데 약속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요 모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요거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소문자입니다. 레일스에서 대문자 소문자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로컬 변수로 블록의 로컬 변수를 넘기는 거는 소문자로 들어가는 거죠. 로컬 변수.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오더의 인스턴스라고 생각하고 그 오더 인스턴스에 관련된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더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로서 페이드 위드 카드라는 걸 클래스 안에 정의를 해 두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콜백 내가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after destroy 콜백이 꼭 요 클래스에서만 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클래스에서도 요 관련된 클래스에서 다 이걸 호출하고 싶다. 쉽게 말해 쉐어링을 하고 싶다. 콜백을. 그때는 별도의 클래스로 정의를 해가지고요. 그 클래스를 콜백에 호출할 때 그렇게 등록할 때 등록만 해주면 된다. 굉장히 뭐랄까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백을 클래스로 정의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콜백 그 클래스를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로 호출해서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아예 클래스 메소드로 정의해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클래스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즈 클래스 정의를 할 때 이 메소드 액션 메소드를 정의할 때 요 앞에다가 셀프를 붙이면 요거는 클래스 메소드다. 클래스 메소드는 특정 인스턴스에 해서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셀프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정 콜백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요, 뒤에다가 콜백스라고 약속입니다. 써주게 되고 그 앞에다가 모델 이름을 써줍니다. 모델 이름을. 그래서 픽처 파일이라는 모델 이름을 써주게 되고 거기에다가 after destroy라는 콜백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주죠. 등록. 콜백을 호출할 때는 등록할 때는 이렇게 정의했던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new라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면 그 new 인스턴스 값이 어디 넘어가면 여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돼서 실행이 된다. 자, 그 다음은 자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셀프를 앞에 써주고 그러면 당연히 등록할 때는 여기에 인스턴스화 할 필요가 없죠. 예, 바로 이렇게 클래스만 넘겨줘도 얘가 알아서 이걸 이제 실행한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observer라는 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observer는 콜백과 같다라고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사촌이다, 사촌. 사촌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백을 이제 쓸 때는요, 예를 아주 심플한 예가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회원 등록을 했을 때 그 회원 등록이 등록이 되자마자 우리가 검증, 컨펌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그게 뭡니까? after, 그러니까 회원이 저장되게 after save 콜백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는 거를 넣을 수 있겠죠. 그 상황을.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메일 보내는 건 이메일 클래스로 호출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컨타미네이션, 오염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유저 클래스에서 콜백을 호출할 때 다른 클래스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얘네들이 볼 때는 아주 지저분해진다, 코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바깥으로 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안에다가 콜백을 정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옵저버 형태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바깥쪽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빼겠다. 그게 이제 콜백과 옵저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다시 또 설명해 줍니다.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옵저버는 어떻게 만드느냐? 옵저버를 만드는 커맨드 라인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즈 제너레이터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제너레이터가 옵저버란 제너레이터를 씁니다. 그때 유저는 기존 유저 클래스 모델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저 모델에 대해서 옵저버를 만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뒤에 레이즈 방식인 옵저버가 있고 앞에 유저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옵저버 등록을 어떻게 해주냐? 정의를 어떻게 해주냐? 옵저버의 기술을 콜백을 정의를 해줘야죠. 옵저버에다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after create 그 대신 여기다 모델로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코딩을 실제로 모델에 대해서 모델이 아니라도 이름이 다른 거라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인수니까요. 어떤 모델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옵저버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옵저버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콜백을 정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죠. 옵저버는 그럼 등록 과정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아까 콜백은 클래스 안에다가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매크로스타일 클래스 메소드 방식이고 하나는 브록으로
등록해 줬는데 옵저버는요 조금 귀찮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 RB에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유저 옵저버를 등록해 줍니다. 나는 사실은 옵저버 RB에다가 해줄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테스트 환경에서는 config environments 안에 있는 그 환경별 설정 파일 있죠. 예를 들어서 development.rb 또는 production.rb 또는 test.rb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지정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 안에다 지정해주면 개발 환경에서 이 옵저버가 작동되도록 해줄 수 있고 또 프로덕션에다가 써주면 프로덕션 모드에서 운영 서버 환경에서 이렇게 옵저버가 작동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베이스에서 옵저버 계속 아마 그 데몬 형태로 얘가 레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 옵저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백을 옵저버 형태로 이제 유저를 만들어주면은 저렇게 시어링 하기가 쉽다는 거죠. 시어링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는 지금 유저에 대해서만 이제 그 옵저버를 했는데 아예 이메일 보내는 거를요. 유저 등록할 때도 하고 싶지만 유저 그 모델에 대해서 하고 싶잖아요. 이 레지스트레이션이란 또 모델에 대해서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얘가 메일러 클래스 모델에 대해서 옵저버를 하나 생성해버리죠. 그건 아까 Rails Generate Observer Mailer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그때 Observer 하라 동사를 쓰면서 여기다가 n, 콤마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모델 이름을 여기다가 심볼형으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콜백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등록해주는 절차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요, 백날 해봐야 옵저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콜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모델 간에 공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콜백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했었죠.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액티브 레코드가 인식할 수 있는 콜백 이벤트들, 콜백 메소드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인 형태로 트랜잭션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는 액티브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 외로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디렉토리 구조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콜백이라는 것은 실제로 액티브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파일 베이스에 파일 업로드한 거를 실제 디렉토리 구조에 저장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잘못해서 레코드를 하나 지우고 동시에 이제 파일을 동시에 지워야 되는데 실제로 레코드는 지워졌는데 실제 물리적인 디렉토리 구조에서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할 때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일 베이스에 그러니까 그 디렉토리 구조에 있는 파일은 남아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의 무결성에서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가비지 파일이 서버의 디렉토리 구조에 남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레이즈에서는 애프터 커미트나 또는 애프터 롤백이라는 특수 콜백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세이브, 애프터 세이브 이거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단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환경을 이제 염두에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애프터 커미트, 애프터 롤백이라는 특수 콜백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코드를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픽처 파일이라는 모델 클래스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면 어트리 액세스라는 것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없는 컬럼을 임시로 이제 지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트리 액세스라고 해줍니다.
액세서는 get, set 두 개 다 말합니다. 어트리 리더가 있고 어트리 라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어트리 액세서라고 지정해주면은 자동으로 delete 파일 이꼬르 delete 이꼬르는 set이죠. delete 파일은 get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그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콜백인 destroy 콜백을 해줍니다. destroy는 실질적으로 요 모델 액티브 레코드 모델 이 모델에서 삭제가 destroy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절차를 얘기해 줍니다. 이후에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우지 않는 사항을 연출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픽처 파일 레코드에 있는 파일 패스라는 속성 값을 임시로 딜리트 파일이라고 정의했던 여기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실제로 지우지 않는 거죠. 애프터 디스트로이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커밋이랑 콜백이 이제 호출이 되면서 딜리트 파일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딜리트 파일이 존재하느냐를 조건을 검색한 다음에 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 딜리트 실질적으로 그 파일을 지우게 되는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해 볼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프리 토킹을 한번 해보죠.